그레이트 짐바브웨 왕국의 황금, 상하, 소금 무역과 남아프리카에 미친 영향. 1. 황금의 도시 그레이트 짐바브웨. 옛날 옛적 남아프리카의 넓은 평원 한가운데 그레이트 짐바브웨라는 번영하는 왕국이 있었다. 이 왕국은 바람과 모래가 쓸고 지나가는 땅 위에 마치 영원히 서 있을 것처럼 거대한 돌로 지어진 성벽을 자랑했다. 사람들은 이 성벽을 둘러보며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보곤 했다. 이곳은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왕국이었다.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힘과 번영은 주로 금, 상하, 그리고 소금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중심에는 젊은 왕자인 토르와가 있었다. 그는 미래의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난 인물로 왕국의 무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토르와는 항상 자신이 물려받을 왕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곤 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은 왕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 즉 금, 상하, 소금 무역이었다. 이 황금의 길을 따라 토르와 왕자는 어린 시절부터 황금이 그레이트 짐바브웨 왕국의 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는 성벽 너머로 보이는 광대한 금광을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곤 했다. 왕국의 금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이었으며 이 금이야말로 왕국을 번영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금광은 세대에 걸쳐 왕국의 부를 축적하는 데 기여했고 이를 통해 왕국은 국제무역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어느 날 토르와는 아버지 무토무타 왕과 함께 왕국의 금광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다. 광부들이 금을 캐는 모습을 지켜보던 토르와는 땅속에서 반짝이는 금을 발견할 때마다 자신의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금은 단순히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왕국의 힘, 정치적 안정, 그리고 국제적인 명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원이었다. 무토무타 왕은 아들에게 말했다. 이 금은 우리 왕국을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금은 단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누구와 거래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법이다. 토르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동아프리카의 스와힐리 해안으로 향하는 무역 여행에 동참했다. 왕국의 상인들과 함께 그는 광활한 사막과 숲을 지나 긴 여정을 떠났다. 그들은 배낭에 금덩어리를 가득 싣고 있었다. 이 금은 스와힐리 해안 도시에서 아라비아와 인도 상인들에게 팔릴 예정이었다. 몇 주간의 긴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푸른 인도양을 마주하는 스와힐리 해안에 도착했다. 바닷가에는 하얀 돛을 단 배들이 정박해 있었고 그 배들은 아라비아에서 온 상인들의 것이었다. 금이 배에 실리자 상인들은 값비싼 비단, 향신료, 도자기 등을 그 대가로 내놓았다. 토르와는 이 광경을 보며 깨달았다. 왕국의 금은 단순히 자원이 아니라 그레이트 짐바브웨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다리였던 것이다. 그는 상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금이 단순한 물질적 가치 이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느꼈다. 금은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왕국의 부를 확장시키며 동시에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도구였다. 스와힐리 해안의 시장에서는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금이 인도와 아라비아로 이어지는 무역로를 통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흘러들어갔다. 황금은 우리 왕국을 부유하게 했지만 토르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부가 되려면 우리는 그 황금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더 큰 관계를 맺고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토르와는 돌아오는 길에 스와힐리 상인들과 맺은 우정을 되새기며 황금이 단순한 물질적 부의 축적을 넘어 왕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원임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레이트 짐바브웨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다. 참 상하의 숲으로 토르와 왕자는 상하가 그레이트 짐바브웨 왕국의 또 다른 귀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코끼리 상하는 그 희귀성과 아름다움 덕분에 아라비아와 인도, 중국의 귀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이를 통해 왕국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하 무역은 단순한 이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상하는 왕국과 자연, 그리고 외부 세계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토르와는 아버지 무토무타 왕과 함께 왕국의 상하 무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숲으로 떠났다. 숲은 그레이트 짐바브웨 왕국의 경계 너머에 위치해 있었고 코끼리들이 우거진 나무들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자신의 왕국을 지키고 있는 듯 보였다. 거대한 코끼리들의 상하는 눈부신 빛을 반사했고 그것은 곧 왕국의 부로 변모할 자원이기도 했다. 이 코끼리들을 보거라. 토르와 무토무타 왕이 말했다. 이들은 단순히 상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왕국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우리는 이들을 존중해야 한다. 상하를 얻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토르와는 왕의 말을 곱씹으며 코끼리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코끼리들은 거대하고 강력했지만 동시에 신비롭고 평화로웠다. 그는 자연의 힘을 느끼면서도
그 힘이 왕국의 부를 가져다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왕국의 상인들은 신중하게 상아를 채취하여 그레이트 짐바브웨로 가져왔다. 그런 다음 이 상아들은 예술품과 장신구로 가공되었고 상인들이 이를 스와힐리 해안으로 운반했다. 상아는 그곳에서 아라비아와 인도의 상인들에게 팔렸고 왕국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상아는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부를 늘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에서 왕국의 중요한 자리를 공고히 했다. 토르와는 상하 무역을 통해 얻는 부와 함께 코끼리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상하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정책을 펼치기로 결심했다. 상하는 단순한 물질적 자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왕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었다. 뿔 떠나면서 토르와는 코끼리들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우거진 숲속에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그레이트 짐바브웨 왕국의 미래가 이 코끼리들과 같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랐다. 상하의 빛나는 아름다움은 왕국의 부를 상징했지만 그 부가 지속되려면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토르와는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다. 소금의 길로 토르와는 어느 날 왕국의 금과 상아만큼 중요한 또 다른 자원을 알아보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소금이었다. 소금은 그레이트 짐바브웨 왕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내륙의 여러 부족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다. 소금은 음식 보존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었고 이를 얻기 위해 많은 부족들이 그레이트 짐바브웨와 무역을 하고자 했다. 토르와는 왕국의 소금 무역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왕국 경계를 넘어 내륙으로 향했다. 그는 소금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부족들과 직접 만나 교류하고 그들이 얼마나 소금에 의존하는지 몸소 확인했다. 내륙으로 갈수록 땅은 점점 메말라 있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소금을 얻기 위해 먼 길을 떠나곤 했다. 하루는 토르와가 남쪽에 있는 한 부족을 방문했을 때였다. 그 부족의 추장이 토르와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왕자님, 그레이트 짐바브웨에서 오는 소금 덕분에 우리 부족은 배고픔과 병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소금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왕국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토르와는 그 말을 들으며 소금의 가치를 새삼 깨달았다. 금과 상아가 왕국의 부를 가져다 주었다면 소금은 그레이트 짐바브웨가 주변 부족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소금은 단순한 교역품이 아니라 부족들과의 신뢰와 우정의 상징이기도 했다. 왕국의 상인들은 소금을 먼 곳까지 운반하며 부족들과 거래했다. 그들은 소금을 내주고 가축, 곡물, 심지어는 다른 자원을 받았다. 이렇게 소금을 통해 얻은 자원들은 왕국 내에서 다시 분배되었고 이는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경제를 다각화하고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토르와는 이 과정에서 소금 무역이 단순한 경제적 교환을 넘어 왕국의 정치적 지배력과 외교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소금 무역을 통해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남아프리카 내에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소금을 필요로 하는 부족들은 자연스럽게 그레이트 짐바브웨와 동맹을 맺게 되었고 이는 왕국이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세력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금은 부족들 사이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자원이었고 이를 제공하는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 토르와는 소금 무역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했다. 소금은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자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국이 평화롭게 주변 부족들과 협력할 수 있게 하는 도구였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소금 무역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왕국과 부족들 간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그가 돌아오는 길에 마주한 메마른 대지는 그가 만난 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가 이끄는 왕국은 이들 부족에게 필수적인 자원인 소금을 제공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단순한 무역을 넘어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존경받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남아프리카에 미친 영향. 그레이트 짐바브웨 왕국의 힘은 단순히 부유함에 그치지 않았다. 토르와가 황금, 상아, 소금을 통해 배운 교훈들은 왕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문화적 유산을 남아프리카 전역에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무역 네트워크는 남아프리카 대륙에서 그들의 지배력을 널리 떨치게 했고 이로 인해 왕국은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과 권위도 유지할 수 있었다. 금은 그레이트 짐바브웨 왕국을 국제무역의 중요한 중심지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 왕국은 동아프리카 해안의 스와힐리 도시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했다. 그레이트 짐바브웨에서 나오는 금은 인도양을 건너 아라비아, 인도, 중국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졌고 이를 통해 남아프리카는 국제적인 경제 네트워크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토르와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그레이트 짐바브웨가 단지 남아프리카 내에서만 강력한 왕국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힘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상하는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또 다른 강력한 자원이었으며 왕국은 이를 통해 남아프리카 내외부에서 귀중한 외교적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상하로 만든 장신구와 예술품은 아라비아와 인도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 상하 무역을 통해 왕국은 단순한 경제적 교류를 넘어선 문화적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는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명성을 남아프리카를 넘어 국제적으로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는 소금이었다. 소금은 내륙 부족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왕국은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소금을 제공받은 부족들은 그레이트 짐바브웨에 충성을 맹세했고 왕국은 그들과의 동맹을 통해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교환을 넘어 정치적 안정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였다. 토르와는 자신이 왕이 되면서 그레이트 짐바브웨가 단순히 부유한 왕국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는 무역을 통해 왕국의 부를 축적하는 동시에 그 부를 주변 부족들과 나누며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했다.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더 이상 금과 상하, 소금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그 자원을 통해 주변 사회들과 협력하고 상호 발전하는 길을 택했다.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영향력은 남아프리카의 정치적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왕국은 주변 부족들과의 동맹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유지했으며 경제적 안정성과 정치적 연대가 결합되어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 왕국의 권위와 영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왕국들의 영감을 주었고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통치 방식은 후대 왕국들이 모방하는 모델이 되었다. 토르와의 통치하에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남아프리카에서 번영과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왕국은 자연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이를 통해 남아프리카의 경제적 중심지로 부상했으며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확보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왕국은 쇠퇴했지만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유산은 남아프리카 대륙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단순한 왕국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무역을 통해 부를 쌓고 그 부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무엇보다도 남아프리카 대륙의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교류를 촉진한 중요한 중심지였다. 6.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유산. 세월이 흘러 토르와는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 그는 자신이 배운 모든 것, 즉 황금, 상하, 소금 무역을 통해 왕국을 번영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돌보았다. 그의 통치 아래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더욱 부강해졌고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존경받는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토르와는 늘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부는 단순히 황금이나 상하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맺은 관계들,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신뢰 속에 있다. 그의 말처럼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그 자체로 남아프리카 대륙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그 유산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결국 시간 속에 사라졌지만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온다.